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제암리 학살 사건으로 유명한 데입니다. 여기가 제암리고요. 제암리 학살 사건은 우리나라 3.1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몇 월 며칠에 일어났죠? 3월 1일이죠. 그럼 우리는 3.1운동 그러면 전국에서 3월 1일 날 다 난 줄 알아. 그게 아니고요. 3월 1일은 지금 종로에 가보면 탑골공원 있죠. 옛날 파고다공원. 거기에서 33명이 3.1운동 선언서를 낭독하면서부터 3.1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3월 1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음에 전국으로 다 퍼져가지고서 3.1운동이 난 거는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서 4월 말까지 주로 일어나는데 한 2달 일어나죠. 여기서는 3월 29일에 일어나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는 거는 뭐냐면 3.1운동 그러면은 전국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막 온 국민이 다 일어나고 뭐 안 그래요. 그게 아니라 여기 몇 명이나 살겠어요. 여기 별로 사람 안 살지.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100명이 모이면 크게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3.1운동 일어났을 때 대부분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시장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장터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그 모든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은 거의 100% 기독교인들입니다. 여기도 화성장에서 열린 거예요. 그때 3월 29일 날 열렸을 때 노구찌라는 일본 순사가 만세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을 딱 죽여야 되겠는데 누구를 죽일까 딱 보다 보니까 가장 악랄하게 생긴 사람을 총으로 쐈어요. 홍면옥이라고 하는 사람을 쐈는데 이 사람이 총을 맞고 쓰러졌어. 그러니까 한 100여 명 모여있던 사람들이 홍면옥에 쓰러지니까 노구치한테 다 달려들어가지고서 노구치한테 돌을 던지고 발로 밟아갔어요. 근데 이 노구치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을 알았으니 만세운동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막 도망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데 걸렸어. 그러니까 그 노구치를 돌로 쳐 죽이고 발로 밟아 죽였어요. 그래서 노구치 얼굴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온몸이 만신창이 되고 죽었어요. 여러분 3.1운동은 원래 비폭력 무저항입니다. 그럼 비폭력 무저항이면 폭력이 없어요. 저항을 안 해요. 심지어는 나타나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3.1운동 중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돌을 던지고 그 다음부터는 만세운동 할 때 뭘 가지고만 모였느냐? 농기구들, 호미, 꽃괭이, 삽 이런 걸 들고서 모인 데가 여기에 우리나라 유일하게. 그래가지고 만세운동이 비폭력이 아니라 폭력운동이고 저항운동으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있다가 나중에 아리따라고 하는 일본 순사가 아리따 일본 중위가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을 다 제압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운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나라가 33명이 그 민족 독립운동 했던 사인했던 사람이잖아요. 33명 중에 당시에 불교가 가장 많았어요. 불교가 가장 많은데 33명 중에 불교인이 2명. 불교 다음으로 많았던 게 천도교. 천도교가 엄청 많았는데 천도교가 15명. 기독교는 당시에 2%였는데 기독교는 33명 중에 16명. 그러니까 기독교 당대 기독교는 민족 종교였어요. 그래서 33명 중에 16명이나 기독교인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여기 화성에서도 만세운동한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는데 어디 모아놓고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아놓을 때 교회에다 놓으면 가장 쉬워. 왜? 이 사람들이 어디 다녀? 교회를 다니자. 교회로 와라 그러면 다 모일 것 같아. 그래서 제암리교회로 모이라 그랬어요. 그때 아리따에게 교인들의 정보를 준 사람이 사사키라는 사람인데 여기서 정미소를 하던 사람이에요. 정미소를 하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다 알아. 이 사사키가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제암리로 다 모이라 그래요. 왜 모이냐 그랬더니 일본 순사가 여러분들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용서를 빌라 그런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 모여요. 모이는데 안 모이는 이 낌새를 끼고 안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때 지회까지 찾아다니면서 모이라고 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유명한 조희창이라는 사람이 집에까지 안 오는 사람들을 집에까지 다 찾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 그래가지고서는 교회에다가 다 모아놓고 일단 들어가는 순간부터 문을 X자로 해가지고 모치를 다 하고 모치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은 깨달은 거야. 사과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몸으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못 나오게 하고 불을 질렀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불 질렀잖아요. 불을 질러고 타다 보니까 안에서 아비규환이 일어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 나오면 어떻게 죽여? 총으로 쏴 죽기도 하고, 총으로 쏴 죽이는데 총도 아까우면 찔러 죽였다고요.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23명이 죽어. 23명이. 23명이 죽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다 여기저기 다 묻혔어. 묻혔는데 그 중에 생존자가 딱 한 명 있어요. 그걸 봤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던 생존자가 딱 한 명 있어. 그 사람이 여자분인데 자기 남편이 교회 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제합리교회 교인이야. 당시에 21살인데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남편 어디 묻히나, 사람들 어디 묻히나를 다 보고서 그 사람들 위치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전 동네 권사예요. 전 동네 권사님이 시간이 지났어. 나이가 80이 넘었네. 21살 때 그 일이 일어나고 80이 넘었는데 이분은 평생 남편을 가슴에다 품고 남편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60년 지났어. 1980년에 됐는데 그때 교회에 부임한 목사님이 강신범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강신범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교회 부임하는 목사님들한테만 다 얘기를 해. 그런데 어느 목사님도 관심을 안 가져. 그런데 유일하게 강신범 목사님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강신범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23명이 어디 묻혔는데? 그래서 23명을 찾아다닌 거야. 그 당시에 여기가 화성이 아니라 수원시예요. 수원시에다가 시에 가서 얘기를 했어. 얘기를 했더니 수원시에서 그래요? 그럼 같이 발굴합시다. 그래서 1982년부터 발굴을 해요. 발굴해가지고 23명을 다 찾아. 유해를. 23명을 다 찾아가지고 합동장례를 시켜줘. 그러면서 여기가 성역화가 돼요. 그런데 그때 1919년에 23명이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일본 순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일본 순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아직도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쭉 보는데 여기 보니까 가구가 33가구야. 33가구인데 가구 모든 집에 가서 불을 다 질러요. 싹 다 질러버리는데 그 중에 두 채만 좀 머니까 산속에 있으니까 두 채만 못 지르고 33가구 중에 31가구를 다 불을 내버려요. 그리고서는 갔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은 독립운동가의 가정이야. 김응렬이라고 하는 분. 갔더니 김응렬도 있고 부인도 있고 자식들도 있어. 6명이 있는데 6명을 집에다 집어넣어놓고 제합리교회랑 똑같이 불질러 죽여버려요. 그래서 6명이 또 죽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죽은 사람은 이 지역에서 죽은 사람은 23명에다가 김응렬 씨 가족 6명에서 29명이 죽어요. 그 모든 것이 일시에 일어난 곳이 이곳이죠. 그래서 이곳은 원래 교회터는 이만큼에 있었는데 그 교회터는 여러분 지금처럼 이런 교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 교회는 다 어떤 집이요? 초가지. 교회가 초가집이에요. 초가집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불을 내버렸으니까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제 1984년에 여기가 성역화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교회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알게 되느냐? 일본 교회에서 알게 됐어요. 일본의 교회에서 알게 되니까 일본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주자. 그래가지고 일본 교회가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여기다가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여기를 성역화를 하는 과정 속에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줬어요. 원래 그 건물이 남아있으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 건물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한국과 일본의 화해, 일본 신앙인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한 그런 곳이 여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여러분 1919년 3월 1일에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 와 있었던 선교사가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스코필드라는 분인데 스코필드라는 분은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7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요. 캐나다로 이민 가기 전에 5살 때 영국에 있을 때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됐어. 조선에 대해서. 근데 이민을 갔어. 이민을 가가지고서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캐나다에 있는 의과대학, 수의과대학에서 수의사가 됐어요. 수의사가 됐는데 1916년이 됐을 때 편지 한 통을 받아. 누구한테 받느냐? 에이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한테 편지를 받는데 그 에이비슨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최초로 서양 병원을 만들었던 광해원이 있는데 광해원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알렌이 만들고 두 번째 2대 광해원 원장이 에이비슨이에요. 2대 원장이 에이비슨인데 이 에이비슨은 한 일이 많아요. 광해원이 나중에 없어지는데 광해원 대신에 미국에 가가지고서 모금을 막 해. 조선에 이런 의료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금을 막 하고 말씀을 전하고 모금을 딱 했는데 사람들이 돈을 엄청 냈어요. 그 돈으로 세운 대학이 세브란스야. 그래서 광해원이 세브란스가 돼. 근데 왜 세브란스라는 이름을 줬느냐? 돈을 헌금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큰 돈을 뻥 내신 분이 누구예요?
세브란스. 그래서 세브란스라는 이름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세브란스가 돈을 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세브란스 병원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에이비슨인데, 그 에이비슨이 캐나다에 있는 데다가 여러 군데다가 편지를 써.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스코필드가 공부하는데 거기에 딱 와요. 학교에. 학교 와가지고 스코필드는 자기가 졸업하고 나서 내가 수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하고서 꿈이 많았는데 갑자기 편지가 딱 왔는데, 그 편지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고 복음이 필요하고 막 그렇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스코필드가 마음이 확 통한 거야. 그래서 스코필드가 나는 그럼 이거 안 하고서 조선 가겠다. 조선으로 왔어요. 온 게 1916년이야. 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경성대학교 의과대학. 경성대학이면 지금의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뭘 가르쳤느냐. 세균학을 가르쳐요. 이분은 수의사니까 의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스코필드는 3.1운동이 딱 나자마자 속에서 이게 뭐야? 이게 딱 올라왔어. 올라왔는데 3.1운동 하는 그 순간부터 이분이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3.1운동이 나는 곳마다 가서 사진을 다 찍어놔. 그래서 우리나라 3.1운동의 사진은 거의 다 스코필드가 다 찍어요. 다 찍었는데 여기에서 제압리 학살 사건이 났다는 소리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경성대학교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뭘 타고 오느냐? 자전거를 타고 와.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서는 여기에서 사진을 다 찍고 사람들이 울부짖는 거 다 찍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신문사들한테 싹 다, 캐나다 신문사들한테 싹 다 3.1운동에 대해서 계속 썼어요. 그래가지고 제압리를 누가 알게 됐냐? 외국에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안 게 아니라 외국에서 알았어요. 외국에서 알고 있다가 이 제압리가 밝혀졌죠. 그래서 스코필드 박사는 1919년에 3.1운동이 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얘가 이상한 짓 하거든. 외국에다 계속 3.1운동에 대해 쓰니까 얘는 한국에 있으면 안 되겠거든. 사진까지 보내거든. 추방해요. 1920년에 추방해.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지는 4년 만에 추방당해요. 추방당해가지고서는 못 들어오고 있다가 1958년이 됐을 때, 해방 이후에 58년 됐을 때 이승만 정권 당시에 스코필드를 초청해요. 당신은 우리에게 귀한 분입니다. 초청을 해가지고서 그분한테 와가지고 그분이 다시 서울대학교 가서 세균학을 또 가르치다가 1970년이 됐을 때 죽어요. 한국에서. 스코필드가 어디에 묻혀 있느냐? 양화진에 가면 묻혀 있어. 그래서 이 지역은 그런 아픔이 있지만 민족의 독립도 있고 교회의 핍박도 있고 스코필드의 헌신도 있고 그 모든 곳이 다 있는 곳이 여기예요.